진아 쌤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새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요. 어때요? 겨울을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올려드렸는데요. 진아쌤이 당분간 조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영상 올리는 빈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간 제가 올려드렸던 동영상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선생님들 좀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좀 정보를 조금 썰을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맘때쯤이 되면 우리 제일 뭘 많이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죠? 바로 이제 교사 상담이죠. 이제 원장님과 함께하는 교사 상담, 면담이 시작될 텐데요. 자, 이 면담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들이 이제 내년에 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직하지 않고 난 여기에 더 남겠다, 난 여기가 더 좋다, 어디 옮겨봤자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남아서 연임을 하실 거고, 그쵸? 근데 연임을 하더라도, 재임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끌고 올라가실지, 아니면은 내 생각과 원장님의 생각이 다르면 어떨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아쌤의 그런 면담 스토리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진아쌤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뉘죠. 난 이직을 하겠다, 난 여기에 더 남겠다, 또 중간인 경우가 있어요. 고민이 된다. 왜냐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우리 어린이집은 사실 여자들만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마음이 참 갈 때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딱 그만두겠다 정했는데도 흩갈리게 돼요. 어느 순간에. 왜냐면 정말 능력이 좋고 재능이 좋으신 선생님들은 원장님들이 당연히 잡으시거든요. 더 남아라.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더 배울 게 많다 하면서 선생님들을 뭐 연봉을 이렇게 끌어올리셔서 이제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잡으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들 또 고민이 많이 돼요. 원장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연봉까지 올려주신다는데 어떡하지? 더 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아쌤도 되게 많이 흔들려 봤던 적이 많아요. 내가 여기에 남는 게 더 최우선일까? 아니면 이직을 한번 해볼까? 또 어떤 선생님들은 뭐 1, 2년 겪어보고 옮기잖아요. 저도 초임 때는 한 2년 정도 겪어보다가 이직을 하고 굉장히 그 다음에 이직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임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직하시는 이유가 만약에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좀 불화, 또는 뭐 그런 일이 뭐 다수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원장님과의 뭔가 갈등,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섞인다면 굳이 남아있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뭐 이거는 선택이겠지만, 만약에 내 마음이 내 심적으로, 내 몸적으로 거리도 멀고 너무 힘들다, 내가 이만한 거리를 오가면서까지 다닐 만한 곳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직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직 말고요, 재임을 했을 경우 참 고민이 많이 되죠. 재임을 했어요. 재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원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원장님 딱 만나러 갔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연령이 있고, 그러니까 원하시는 연령이라기보다는 선생님한테 맞는 연령이다 이렇게 정해주시는 틀이 있고, 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연령이 있죠. 근데 모든 원장님들은 그래요. 선생님들의 의견을 먼저 여쭤봐요. 그게 정말 이제 원장님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예의라는 거죠. 그쵸?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 연령과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연령, 그러니까 원장님이 생각하는 연령과 선생님들한테 맞을 연령, 이게 딱 일치한다면 원장님도 선생님도 사실 면담이 길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난 이제 다른 연령대를 해보고 싶다, 뭐 영화 했던 선생님이 유아를 해보신다던가, 유아를 해봤던 선생님이 영화를 해보신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원장님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면담 시간도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면담을 하실 때 딱 마음속에 연령을 딱 정해놓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연령을 정해두기가 힘드시다면 내가 앞으로 맡을
뭐 이제 영아기를 맡던지 유아기를 맡던지 이것만이라도 좀 정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원장님과 함께 면담하실 때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아쌤은 항상 연령을 정해놨었던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근데 그거 가지고 부딪혀봤던 적은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부딪혀봤어요. 언제 한번 부딪혀봤냐면 제가 정말 7세만, 6, 7세만 정말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6, 7세만 거의 유아에서 머물렀죠. 5, 6, 7세만 거의 한 7년 정도를 했었어요. 6년? 6년에서 7년 정도? 근데 이제 너무 애기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옆 교실에 가면은 영아 애들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한번 겪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양한 연령을 해보면은 조금 폭넓게 보육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딱 한 번 이제 계속 연임하고 재임하다가 원장님 저 4살을 4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원장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면 줄곧 계속해서 이제 유아만 맡았던 선생님이다 보니까 유아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제 자신이.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영아 애들, 그 조그만한 아가들을 본다고 하니까 이 아가들한테는 사실 유아에서 쓰는 뭐 훈육법이라든지 뭔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그게 걱정되셨던 거예요. 왜냐면 원장님의 선에서 굉장히 교사들을 잘 관찰하세요. 세세하게. 그냥 쑥쑥 지나치시는 것 같지만 한 명 한 명을 정말 세세하게 살펴보시거든요. 원장님들, 정말 능력 있는 원장님들은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제 막 줄고 살피시다가 선생님은 영아에 안 맞아. 선생님 유아야. 했는데 한 2년 뒤에 이제 새로운 또 이직한 곳에서 그 원장님이랑 제가 되게 많이 친해졌는데 그 원장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영아 아니야. 선생님은 유아야. 무조건 유아야. 그래서 제가 한번 영아 면접을 보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원장님께서 다시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유아 자리가 하나 더 났는데 차라리 유아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내가 영아에 맞는 교사인지 유아에 맞는 교사인지 제일 먼저 알아봐주는 건 사실 원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조금 원장님과 면담하실 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연봉 협상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교사는 돈 욕심 있게 돈 욕심 있는 사람이 사실 많이는 없어요. 돈 벌려고 하면은 정말 열심히 다른 일을 찾아야죠. 연봉 높은 거. 왜 어린이집 교사를 하겠어요. 그쵸? 어린이집 교사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가르치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 강해야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 국공립이나 뭐 사립 이런데 제외하고는 솔직히 뭐 영어 유치원 이런데 제외하고는 사실 고만고만해요. 어린이집 교사 연봉들이. 그래서 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엄청 높다거나 뭐 구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뭐 대기업만 할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이게 좀 쿨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딱딱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집 교사 연봉이 아무리 높아봤자 대기업 상대가 안 되죠. 그쵸? 면담을 하실 때 연봉 협상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어린이집 교사가 돈을 밝히면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선생님들 연차가 조금 거듭될수록 아무래도 돈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받는 만큼 내가 그만큼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돈을 받는 만큼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만약에 난 돈 이만큼을 받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이랑 다 똑같이 일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그런 협상을 하실 때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주임 수당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이 바라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너무 막 이렇게 무거웠던 책임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적게 받고 적게 일하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걸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적게 받고 적게 일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많이 받고 내가 더 일을 할 것인지 더 무겁게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미리 정하셔서 면담에 임해주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선생님들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나요?
자, 이제 면담 얼마 안 남았어요. 선생님들 원장님과 면담하실 때 너무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은 당당해요. 당당하셔야 돼요. 왜냐? 원장님한테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재예요, 인재. 전문성 있는 인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떡하지? 나 원장님이랑 면담할 때 너무너무 떨려. 잘못하신 게 없으면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이제 연말 다가오잖아요. 벌써 면담을 끝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어린이집마다 면담 기간이 굉장히 틀려서. 근데 이 기간에 제일 많이 부들부들 떠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원장님이에요. 왜냐면 어떤 분이 또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이직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 연령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장님의 계획과 조금 틀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떠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 잘 알고 계시고요. 면담 잘 이렇게 활용하셔서 선생님들 이야기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선생님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